제가 그 회전축에 뭐냐면 구리선을 이렇게 회전하지 않는 방식에서는 회전축에 구리선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많이 배치해 놓고 많은 줄을 2개 내릴 거 4개 내리고, 스피커에서도 똑같아요. 스피커에도 보통 2개 내리잖아요, 선을. 그럼 그 4개, 6개, 8개 좀 더 많이 내리는 게, 그래갖고 그 연결해갖고 하나의 스피커 안에 미니 스피커가 다 스피커가 돼가 있는 것이 이게 제 구조인데, 그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거기 이제 연구 자석을 배치하시는데, 연구자 네오미듐이다 그러면 네오미늄 자석을 서로 굵은 거를 놓는 게 아니라 서로 두께가 틀린 것을 여러 개를 겹쳐서 하십니다. 이게 뒤에다 놓으셔도 되지만 원통형으로, 제가 전기 생산 구조처럼 엄청 원통형으로 사방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하면 출력이 엄청 세집니다.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을 겹겹이 놓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틀린 연구 자석을 놓으면 소리가 더 커집니다. 이 방식은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뭐 전 세계 지적재산권, 이렇게 기술을 알아야지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발견, 과학적인 발견을 해서 그 부분을 통해 풀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지적재산권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기술을 설명하고 있으며 전 세계 어떤 누구도 이것을 들으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피커 같은 거 밑에 회전축은 아니죠. 돌아가지는 않으니까. 회전하는 방식으로 돌아갈 때는 스피커를 회전축을 돌려서 하는 방식이었을 때는 연구 자석이 거기 이제 배치가 되고요. 연구 자석이 좀 배치가 좀 덜 배치되겠죠. 그래서 주위로 원통형으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배치되는 그런 방향이 되게, 그런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동판은 하나의 진동판이 아니라 사이즈가 틀린 진동판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뭐 대중소라고 했을 때 틀린 것이 서로 부딪혀야지 음향이 풍성해집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또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축에 감아놓되 노이즈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제 전기 생산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상관이 없는데 음질 때문에 서로 굵기가 동일한 구리선을 여러 겹으로 배치를 최대한 많이 배치해주면 소리가 또 커집니다. 이 부분은 제 기술 구조예요. 이게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스피커 안에 다 스피커 제도를 채택하셔가지고 스마트폰에 탑재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영상 촬영할 때는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하나의 큰 안테나 또는 10개의 큰 안테나보다 아주 미니 사이즈라도 100개, 1000개가 낫다. 아주 촘촘한 이렇게 아주 작은 사이즈라도, 그래서 굵은 전파를 쏠 때는, 그렇죠, 굵은 전파를 쏠 때는 서로 팀별로 합쳐가지고 쏘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주 미니 촘촘 그 작은 안테나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대중소 이렇게 사이즈를 틀리게 배치하면 훨씬 더 강력한 레이더 소자 방식이 되신다. 이걸 가지고 영상 촬영도 하고 또 그것을 출력을 높여서 공격도 하고, 전파를 묶어 가지고, 저는 전파를 묶어서 공격하는 방식인 레이더 A사 레이더 소자의 공격 방식을 말씀을 드렸고요. 뭐 그것이 통신에 사용될 수도 있고, 뭐 공격이나 방어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여러 가지 묶음을 묶어 놓으면은 굉장히 멀리 간다는 거죠. 멀리 가고 유력이 강해진다는 거. 예를 들자면 가운데 굵은 전파를 쏘고 나머지 보좌하는 전파를 이렇게 3개를 사이즈가 똑같은, 서로 파형이 똑같은 전파를 쏜다고 합시다. 2가지 이제 파형이잖아요. 하나는 가운데는 좀 강력하게 전기를 공급하고, 양쪽에도 좀 비슷하게 하셔도 되죠. 약간 거리를 너무 가깝게 하면, 그렇죠, 공중에서 하나의 전파로 융합이 되는 그런 기술이 되는 거고, 약간 떨어지면 공간에다가 공중이죠. 공중에서 파이프처럼 통로를 형성해서 보다 멀리 가게 하는 공. 그래서 적외선 2개의 기판을 태우거나 조종사를 열로서 공격해서 떨어뜨리거나, 더 강력하면 출력이 강력하면 비행체를 태울 수 있겠죠. 이 방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하게 출력을 통해서 기존의 뭐 레이더 공격, 레이저 공격을 대신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레이저 공격을 대신할 때는 그렇죠, 회전하면서 돌려야 됩니다.
회전하면서 돌려주면, 전파를 회전해서 돌려주면 강력한 방식이 되는데,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전파를 갖다가 가령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우리가 전자레인지 물 끓이잖아요. 그래서 회전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물 끓이는 것이 원판이 돌아가잖아요. 전파는 이렇게 일정 나오고. 근데 거꾸로 전파를 돌리는 겁니다. 그 회전판에 전파를 사방에 수십 개 배치해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에 마이크로웨이브 묶음을 합니다.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의 묶음이라는 것은 2개나 3개, 4개, 10개. 그렇죠. 그 숫자에 어떤 파형을 썼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숫자의 일종의 숫자의 조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수많은 그 전파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통신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렇죠. 적이 상대방의 저 전파를 알아내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내부에 첩재 있으면 몰라도 뭐 또 기술이 나오면 그것도 파악할지 모르겠는데, 전파의 파형을 분석해 갖고 그걸 알아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통신을 할 때는 그렇게 이게 전파를 뻔히 보이는 전파를 사용하느니, 전파의 하나의 전파를 사용하느니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사용하면 그만큼 완전히 해동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전파를 사용하셔가지고 하되, 서로 굵기가 똑같은 서로 파형이 똑같은 것을 하시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마이크로웨이브를 갖다 이렇게 그 수십 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회전해서 돌리면 밑에서 전자레인지 물 끓이듯이 바닷물을 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증기 그 태풍을 슈퍼 태풍을 일으키고요. 또는 그런 방식으로 바닷물을 끓여 가지고 해수 담수화를 하는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해수 담수화할 때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닷물에다 직접 일정 그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그냥 직접 데워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남은 보다도 이렇게 좀 더 그 남은 증기를 많이 얻고 나서 남은 것은 끓이는 방식으로 뭐 수소가스로 끓이든지 뭐 전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금속 막대봉을 상층으로 넣어가지고 저 방식에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봉이 되겠죠. 그것을 서로 꽈배기식으로 까주면 상중하식으로 해서 동시에 데울 수 있으며, 코일 방식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코일에 들어가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상중하를 동시에 데우거나 여러 군데 둬가지고 동시에 끓여버리는 방식입니다. 이런 전기적 방식과 가열해 가지고 수소, 산소라든지 어떤 것이든 간에 태워 가지고 그거 이렇게 석유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석탄도 될 수 있고 우라늄 분말 아니면 수소산소를 태울 수도 있고, 이 방식으로 제가 원자력 발전을 대신할 수 있다고. 원자력 발전 왜 터지는 걸 뭐하러 하느냐. 그래서 수십 개, 그거 수백 개, 수천 개로 그냥 가마솥에서 물 떼어가지고 금속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공급해서 증기 발전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터지는 방식을 사용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방식은 이런 식의 이제 그 원자력을 통한 우라늄 분말 화력 발전, 일종의 화력 발전일 수도 있고 화력 발전인데 그 물의 전기 힘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발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 제가 보기에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하게 그 나라에 터지는 폭발했을 때 문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수 담수화로 해가지고 물을 끓여서 남은 것을 이제 또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거기서 재차 가열 방식과 전기봉, 전기 금속봉으로 전체를 데워서 이 두 가지 방식을 같이 하시면 빠르게 전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빠르게 전기를 추출할 수 있는 해수 담수화 기술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나머지는 그렇죠. 소금으로 남으면 다시 얕은 데로 이렇게 소금을 어느 정도 끓이고 나서 일정 부분 소금을 좀 더 가열을 해가지고 소금이 이제 바닥에 남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긁어가지고 소금은 팔고 증기화된 이런 해수 담수화된 중류수가 되는 거죠. 중류수에다 소금을 약간 타가지고 생수로 팔 수도 있어요. 그냥 중류수는 단가가 세잖아요. 단가가 세니까 그거는 단가가 센 대로 중류수로 팔고 소금은 소금도로 팔고 저는 거기다 소금을 조금 넣어가지고 그냥 그렇죠. 생수로 그냥 파셔도 됩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무인도 같은 곳에서 이렇게 생산하실 때는 그냥 그거를 바닷물을 이렇게
수소 전기 수력 발전 바닷물을 끓여들여 갖고 몇 미터 정도 끓여들여서 폭이 몇 미터 정도 끓여들여서 풍력 수력 발전 물레 방안식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또는 풍력 발전 막 긴 장대 같은 거 이렇게 장대가 아니라 좀 이렇게 세워서 지금처럼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사이즈를 풍력 발전을 이렇게 그냥 풍력 발전 물레 방아가 옆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전축을 해서 풍력 발전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디자인이 디자인을 등록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작은 사이즈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풍력과 수력을 통해서 생산한 전기를 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장치로 해수 담수화를 한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이제 다시 양수기를 그런 남은 전기로 양수기를 동원해 가지고 위에 산 위에다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딱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을 걸르는 장치, 약간 그 분리 부직포라든지 이런 장치 안에도 물을 걸러서 미세 플라스틱을 먼저 걸러내고요. 걸러가지고 그걸 통과한 그 것을 통해서 염전해서 대리석, 우리나라 그 대리석 같은 거 깔고 거기서 이렇게 소금을 생산하시는 그런 생산 방식도 있고, 남은 물들은 이제 끓여들여서 육지에 무인도나 그런 데서 양식장으로 새우 같은 거 양식하든지 양식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륙으로 끌어들여서 좀 온도를 높이거나 또는 온도를 차갑게 해서 그 온류 어종 또는 이렇게 약간 그 차가운 물에서 하는 냉류 어종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각각 이런 방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스피커 얘기하다가 이렇게 엉뚱한 제 기술 구조를 일부러 좀 이렇게 자꾸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으로 자꾸 새는데 다시 원래 이제 얘기하고자 했던 스피커에서 이제 더 나가서 같은 전기 생산 방식인 하나의 회전축에 구리를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를 감아놓고 줄을 많이 내려요. 이거는 이제 그 회전축을 움직이지 않는 방식. 많이 걸어놓고 줄을 2개 내릴 거 스피커처럼 4개 줄을 많이 내리는 거예요. 구리선 보통 2개 나오잖아요. 많이 내리고 이따가 원통형으로 해가지고 네오미늄 자석이 됐든 좀 더 나은 자석이 있으면 그걸로 하시고요. 두께가 틀린 그런 연구 자석을 많이 배치하셔가지고 그것을 가장 적합한 연구 자석을 하십니다. 연구 자석 종류를 따라서 원하시는 대로 회사 마음이니까 두께를 틀리게 해서 연구 자석을 여러 겹을 배치해냈습니다. 최대한 그 다음에 사이즈를 틀리게 연고 자석의 크기를 대중소 이렇게 사이즈 틀리게 하시면 서로 여기서도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그 회전축을 돌리지 않더라도 20m, 40m, 60m, 80m, 100m 이렇게 얼마든지 하셔가지고 줄 내려서 이렇게 구리선에 이렇게 내려놓은 구리선에 전력을 전기를 걸어줍니다. 그때는 이제 제 방식에 서로 그 굵기가 틀린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판을 결합, 이렇게 대중소라고 하면 얇은 거, 중간, 두껍게 이렇게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기를 끌어들일 때 전면적으로 앞으로 들어 태양전지도 사용하기 때문에 태양빛을 받을 때도 똑같이 얇은 판이 앞으로 가고 얇은 거, 중간, 두터운 거 이런 식으로 여러 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검은색으로 칠해놔셔야지 태양빛이 많이 들어오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뒷판에 몇 개씩을 계속 배치해 놓는 거예요. 전기선을. 이 전기선은 바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전기선 구조는 그래갖고 전력을 걸어주면 그쪽으로 전력 줄다리기 현상이 일어나서 전력이 유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력이 생산이 돼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식은 회전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전 방식인데 어차피 360도를 그 연구 자석을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상관 회전하다 안 하든 별 이렇게 회전하는 방식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전기가 전력을 걸어 놓느냐 안 걸어 놓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생산이 됩니다. 태양전지를 사용하셨을 때는 이 금속판은 금속 소재로서 만드는데 입자의 굵기가 대중소 서로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서 이렇게 입자 굵기로 나노 크기로 됩니다.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연결상으로 연결해 놓으면 거기가 서로 전기가 흐르는 전기 도선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전기가 딱 흐르면은 거기다 절연팩을 해놓으면 전기가 가둬진 채 배터리 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것을 여러 개를 이제 서로 전선은 연결하셔야죠. 여러 개를 차든
on, off 이렇게 해놓고 껐다 연결하고 연결하지 않고의 방식으로 해서 전원 공급기를 여러 개를 결합을 해놓으시면 전원 공급기가 됩니다. 이거는 뭐 수십 개나 수백 개나 얼마든지 그렇게 확장이 가능하고요. 큰 비행선, 대규모 이제 비행선, 항공모함 같은 비행선에도 이런 것이 숫자를 많이 해서 배치할 수 있고 또는 대중소 사이즈로 수많은 미니 전원 공급기가 많이 있는 사이즈로도 배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전원이 공급될 때는 서로 굵기가 틀린 배터리선이 되고 또는 직렬과 병렬 방식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하나의 뭐 이렇게 7개를 갖다가 이런 그 배터리 셀을 연결했더니 하나의 직렬 방식 한 군데의 방향이 아니라 사방대 2개나 3개 또 이렇게 묶음 또는 전체의 묶음으로써 묶어가지고 거기서부터도 전기를 강하게 뽑았을 때 쓰는 방식인데 2개나 3개를 묶어서 배터리 셀에서 전기를 뽑았습니다. 이런 방식은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병렬까지 같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때는 2개나 3개에서 배터리 셀에서 여러 군데에서 전력을 받으면 전력이 세니까 수용 구조가 각 배터리에서 100이라고 100씩 들어오면 3개를 묶어놓으면 300이 들어오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수용하는 구조가 100밖에 안 되면 전기선의 두께가 전기가 많이 정체되어서 100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직렬이나 병렬이나 똑같이 100밖에 수용할 수 없는 전기선이면 100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전기선 100을 수용하는 전기선을 로맥 4.0이라 했을 때 3개로 선을 늘려놓으면 똑같은 두께라면 그것이 강력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을 통해서 또는 뭐 이렇게 로맥 4.0이라고 하면 1개짜리 들어갈 때가 있고 2개짜리 들어갈 때고 3개짜리 들어갈 4개짜리 들어갈 때 있고 구리선은요 아니면 어떤 것을 좀 약간 두꺼운 선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도 있습니다. 8차선이라 그러면 도로를 그러면서 그만큼 넓이라도 무질서하게 들어가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죠. 교통사고 많이 나고. 그래서 차선을 그어 놓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똑같은 굵기의 구리선이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늘림으로써 차선을 긋는 효과를 갖는 것입니다. 전기선의 두께를 조절해 가지고 구리선의 두께를 틀리게 해서 전력량을 다르게 공급하는 이런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동차 변속기라 이러면 변속기 없애버리고 전기선의 그 굵기를 틀리게 해가지고 전기를 양을 틀리게 조절함으로써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또 드론과 비행체 모든 전원 공급기 방식 아주 작은 컴퓨터와 모든 가전제품 모든 부분에도 이 방식이 사용된다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산업분야 안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이 기술 구조를 침해하시면 지적재산과 이런 부분들을 침해하시는 분이 기술 구조를 침해하시고 도덕질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거 로봇팔에도 사용될 수 있고요. 산업용 공작기계라든지 중장비라든지 모든 전기로 들어가는 가정용 가전제품, 에어컨, 선풍기, 에어컨도 지금 선풍기도 지금 다른 기어 방식으로 하시잖아요. 이것을 전력을 통제해서 대중소로 강중량으로 가스불 조절하는 것처럼 뭐 화목난로라 그러면 펠럿의 연료를 적게 넣으면 많이 타느냐라는 겁니다. 적게 넣으면 적게 타고 많이 타면 많이 타.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소나 아니면 휘발유, 경유 이런 것을 태워서 갔을 때 그것을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다 그러면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를 여기 작게 여러 개로 분할해 가지고 각 배터리 이렇게 격벽 구조에 넣어놓고 불나잖아요. 좀 더 자잘하게 잘라가지고 격벽조에 넣어놓고 거기를 통해서 그 직렬과 병렬 방식 두 가지를 사용해서 전기 한 개가 이제 전기적인 배선이 단락되더라도 다른 병렬 방식은 살아 있으므로 이 방식을 같이 직렬과 병렬을 같이 채택해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요새 무슨 전기식 모터로 해갖고 비행체에 드론하셨던데 그것도 제 기술 구조 직렬과 병렬을 아마 두 가지를 같이 쓰는 방식으로 하신 것 같은데 모터에도 이게 그 서로 굵기가 틀린 두께가 틀린 그 연구 자석을 배치하셨다면 기존에 없던 방식이죠.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서로 그 전기선도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해 놓거나 이렇게 한 개의 얇은 전선에서 약간 승합 구조 전력을 증폭시키는 여러 개로 증폭시켜서 이런 전기선을 사용하시거나 한 개의 전기선에서 2개, 3개로 몇 개로 분기해 가지고 다시 2개나 하나로 합쳐주는 이 기이한 전기선의 구조를
하나 합쳐줄 때는 전력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므로 전력이 중복됐잖아요. 그럼 수행할 수 있게끔 똑같 노맥 4.0이라 그러면 가닥수를 늘려줘야 되겠죠. 아니면 좀 더 전기 구리선이 두터워지거나 이런 방식으로 전기선을 배치하셨다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납축 전지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직렬과 병렬 방식을 통해서 전기선을 뽑아 쓰셨다. 그 연결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거죠. 제 기술 구조라는 거죠. 남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도둑질해서 쓰시면 쉽지는데 그런 뭐 전 세계 모든 기술 구조가 서로 도둑질로만 가득할 텐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전기서 새로 이렇게 개발한 전기 모터가 이렇게 썼다 안 썼다, 저는 쓴 것으로 보이지만 안 썼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저한테 기술을, 저는 소송하지 않는 기술인데 사가신 분이 이것을 소송하실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이 소송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을 이제 도둑질해서 어떤 분야에서 쓰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렇죠, 명백한 도둑질이지, 자신들의 기술 개발하지 않은 거 가지고 혹시 또 전 세계 어떤 방송에서나 전 세계에서도 아는 기술인데, 공개돼 가지고 아는 기술인데 그거를 특허를 준다면 그거 나라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국제 특허에서 그 나라 자체가 이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질서에서 그게 이탈하려고 그러는 건가?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작게 여러 개로 분할해 가지고 직렬 방식 하나로 하면은 이게 100을 수용하는 구조라고 이론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럼 두 개를 묶었을 때는 이게 하나에 100을 수용할 수 있는 한 개의 전기선밖에 안 된다면 수용이 안 되는 거로 200이 들어와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정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선을 똑같은 100을 수용할 수 있는 두 개를, 로맥스 4.0이라면 로맥스 4.0을 두 개로 늘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직렬과 병렬을 같이 쓰는 구조를 얘기를 하고, 두 개나 세 개를 묶었을 때 전기선을 두텁게 해가지고, 이건 두 개지만 전기선을 두텁게 해가지고, 구리선이죠. 두텁게 해가지고 하는 방식과 각 전기에 리튬이온 잘게 분할한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렇게 해서 각각 그 충전과 방전하는 구조를 각각 하는 이런 구조,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소나 휘발유, 경유, 각종 모든 가스, LPG나 뭐가 태워서 갔을 때 그것을 격벽 구조로서, 특히 수소 부분은 격벽 구조로서 생산하고요. 휘발유나 경유조차도 격벽 구조로서 연료통을 하고 작은 연료통으로 분할을 하면서, 수소 같은 경우에 특히 수소가 노출되었을 때 격벽 구조 안에서 그것을 노출된 수소를 다시 연료통이나 어디 이렇게 연소실로 돌려보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갖추게 된다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좀 보호하고, 전기차도 똑같이 그렇게 격벽 구조를 갖습니다. 안에 작게, 그래야지 서로가 영향이 없게끔, 외부 영향이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다른 것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물봉 정치와 더불어서 혹시라도 이렇게 그 안에서 뚜껑을 열기 전에는 안에서 발열이 일어나도 그 하나만 배터리가 문제가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소를 차단시켜 그러면 그렇죠, 어느 정도 발열을 좀 막을 수가 있으니까. 전원 공급 장치가 이렇게 이런 배터리하고 같이 연결돼 가지고 슈퍼카패시터 같은, 저는 이제 제 전원 공급 장치를 원합니다만은 슈퍼카패시터 전원 공급 장치에 여러 대를 통해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연결해 가지고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패시터와 배터리의 하나의 결합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건 이 방식은 제 방식이다. 슈퍼카패시터가 좀 더 효율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수소도 서로 격벽 구조를 통해 여러 개 연료통으로 하고, 가스 분배기, 가스를 총괄해 가지고 가스를 분배하는 이런 장치를 통해서 수소 연료통, 수소 저장통에 넣어놓고 연료탱크 격벽 처리를 하며, 그다음에 제 기술 구조는 수소 온도를 높여주고, 휘발유가 되면 휘발유, 경유, LPG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산소와 직접 반응해 갖고 산소와 섞어주지 않는 구조를 가졌을 때는
그래서 각 연소실로 또 분배를 온도를 높인 다음에 분배를 해주는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산소와 만약 혼합하는 경우 혼합해 갖고 연소실로 보내는 경우에는 수소나 산소 온도를 높이는 곳이 따로 있어야 되고 그것도 산소도 격벽 처리해주고 이 온도를 높이는 이 부분도 격벽 처리를 해줍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연료를 뽑아내갈 때 대중소형 연료를 수소 산소를 결합한다 그러면 브라운가스잖아요. 서로 만나면 싸우니까 각각 연소실에 꼭 그때 필요한 양만큼만 섞어준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제 기술 특허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이 부분이 되는 거죠. 섞어갖고 온도를 어느 정도 맞춘 다음에 가스 분배기를 통해서 연소실에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그렇죠? 각 필요한 만큼만. 이때 이제 연료 노즐을 조절해 가지고 가령 뭐 대중소라고 합시다. 연료량이 그걸 가지고 속도를 조절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를 아까 생산하는 분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전기를 생산할 때 하나의 회전축이 회전 방식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이 회전축에 연구자석이 여러 겹이 겹겹이 360도로 배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구리선은 그 주위를 360도로 돕니다. 네. 그래서 이런 원통형으로 안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때는 열이 많이 일어나면 그 열 때문에 자석의 어떤 위력이 떨어지므로 자력이 떨어지는 거죠. 공간에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이렇게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장치나 이렇게 거기다가 뭐 그 차가운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그런 냉각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좀 그 원통형이랄지라도 수많은 공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형 구조를 좀 가져서 그 안에서 전기가 생산되게 하는 방식이면 좋겠습니다. 이게 회전 방식으로 최전축에 돌아가는 회전 방식은 연구자석이 360도로 회전축에 붙어서 돌아가며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과 또 사이즈가 틀린 연구자석의 결합입니다. 대사이즈가 이제 대중소 형태로 하면 서로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기를 보다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 주위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많이 배치하고 그것을 끌어내려서 제 방식에 서로 이렇게 두께가 틀린 금속체의 결합, 여러 개의 결합인 것을 배터리 셀로 해가지고 그것을 쭉 직렬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또는 병렬 연결시켜줍니다. 두 가지 직렬, 병렬 다 하셔도 돼요. 전력이 많이 생산될 때는. 그래서 딱 전기를 걸어주면 거의 그 전선의 두께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어야 됩니다. 로맥스 4.0 했을 때 서로 굵기가 틀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전력이 강한 파동 방식으로서 형성이 되고 그 연구자석 거기 원통에 배치되어 있는 그것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인데 이쪽은 그렇죠. 수용 구조가 이쪽은 이렇게 그냥 똑같은 일반 로맥스 4.0 두께가 똑같은 또 전선이 하나 얇거나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선이 얇거나 그러면 하나밖에 안 된다. 수용 구조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전력을 많이 생산됐다 그러면 이 방식에 직렬 방식은 이 하나에서 이렇게 쭉 받는 거예요. 근데 병렬 방식은 두 개에서 받으니까 수용 구조가 로맥스 4.0 두 개짜리야 되겠죠. 전선의 굵기가 두 개, 구리선의 굵기가 아니면 두텁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용 구조에서 200이 출발해서 각 창고에서 들어오는데 이렇게 200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3개를 연결하면 300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 더 늘려놔야 되겠죠. 이런 방식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연구 자석을 회전시켜 가지고 돌리는 경우나 아니면 그럴 때도 이 구리선은 전력을 걸어주는 회전축에다가 연구자석 돌아가고 원통형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그 구리선을 배치해 갖고 그 선을 많이 내려 가지고 전기를 같이 이제 이렇게 그쪽으로 걸어주는 거예요. 걸어줘서 전력을 유도하는 이 전기선 자체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에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그만큼 숫자가 들어가줘야 되는 그래야지 전력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 다음에 전원 공급기식 이게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판의 결합이 직렬이나 병렬로 배치되어서 전력을 강하게 걸어줘서 전력 줄다리기로 이쪽으로 전력을 유도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이런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판의 결합은 검은색을 칠해서 태양전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 태양빛을 받으면 그래서 얇은 쪽이 앞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전력을 직렬이나 병렬 방식으로 해서 전력을 걸어주면 걸어줄 때도 그 전기선은 어떻게 되죠? 뭐 전원 공급 뭐 서로 그 다른 굵기의 두께 금속판이 한 1번 있고 2번 있고 그림으로 그려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력 줄다리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에 가운데 회전하거나 회전하지 않은 축에 이게 회전하면 여기다 연구 자석이 들어가는 거고요. 연구 자석이 여러 개의 결합이 들어가고 회전하지 않는 방식이었을 때는 연구 자석이 이쪽에 이 온통 쪽에 이게 여기는 일종의 온통형으로 들어갑니다. 온통형으로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이 여기다 배치되는 겁니다. 회전하는 방식이었을 때는 여기에 이제 연구 자석이 배치돼서 여기에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배치되겠죠. 두 개씩 스피커처럼 두 개씩 내리잖아요. 그럼 이게 내려가지고 이쪽을 끌어서 이쪽 전기선은 이 전력에 이런 금속판을 통해서 전력을 유도를 해줍니다. 얇은 쪽이 앞으로 갑니다. 태양 전지를 사용할 때는 이것이 이제 검은색으로 칠해져야 되고 얇은 판이 얇은 쪽으로 유도 태양 전지가 아닐 때도 검은색을 칠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태양빛을 받을 때 이것을 이쪽으로 끌어들여 전력을 걸어주는 거예요. 걸어줄 때 이쪽 전기선 여기 사방으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결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쪽 전기선의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에 결합이 돼야 돼요.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이 로맥스 4.0으로 얘기했을 때 3개다. 3개짜리다. 그러면 여기도 3개짜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2개에서 들어오는 거로 여기는 6개짜리가 돼요. 수용 구조가. 로맥스 4.0 6개 돼야 되겠죠. 그죠? 두 군데서 들어오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가 하나의 전기선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일반 전기선은 로맥스 4.0개 두 줄이 있잖아요. 두 줄이면 이쪽도 똑같이 두 줄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었을 때는 여기가 각각 3줄씩이다. 이 한 선에 3줄씩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총 3줄씩에 2개니까 6개의 줄이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를 생산하시는 거예요. 이 방식이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기가 이제 서로 서로 수용 구조가 안 되는 거죠. 서로 출력이 파동식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파동을 일으키는 굵은 전기선에는 한쪽에 병목 현상이 생기잖아요. 파동식으로 전기선을 연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이다. 그럼 여러 개 결합이다. 그러면 여기도 연결 구조이다. 기타 다 전력을 유도하는 연결 구조이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사이즈거나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로맥스 4.0이라고 4.0 했을 때 그 전기선을 숫자를 늘려주는 거죠. 아니면 두껍게 해주거나 이런 방식은 매체 방식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